야,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식당까지 알고 평가를 했지 하고 싶은데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서울 본사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좀 많이 난 것 같아. 기자님, 오늘은 제가 미슐랭 스타 얘기를 좀 하자 그랬어요. 네. 우리가 미슐랭 스타 안할 수는 얘기를 없지. 안 할 수가 없죠. 네. 둘 다 맞잖아. 둘 다 맞죠. 어떻게 말씀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 그 우리나라에서 미슐랭도 있고 미쉐린이 있냐. 이 회사가 원래 프랑스 회사잖아. 네. 프랑스식으로 정확하게 읽어서 그걸 한글로 표기를 하면 미슐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미슐랭으로 해왔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슐랭이 더 익숙한데 가이드를 내는 본사 측에서는 영어식으로 미쉐린이라고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제 이 발행하는 타이어 회사랑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기 가이드 자체가 미쉐린 가이드라고 딱 나와 있어. 이거 서울판입니다. 2021년. 이게 1900년에 나온 거예요. 121년 전에 처음 발간이 됐는데 그때 프랑스에 있는 미슐랭이라는 타이어 회사에서 고무로 타이어를 갖다가 생산해서 내놓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해야지 타이어를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럼 사람들이 많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타이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다닐까? 그럼 여행 가이드북을 내자. 이게 1차적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동차가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행을 다니게 됐는데 네. 우리 고객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여행을 낼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자 하는 생각에서 이 미쉐린 가이드북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0년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미쉐린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지역을 갔는데 그 동네에 내가 만약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묵을 수 있는 숙소는 어디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첨단 통신 기구가 텔레그램, 그 마을에 우체국이 있는가, 전보를 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돼 있고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가 있는가, 이런 게 있는 거지. 음식은 굉장히 사소하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음식 비중이 커지고 지금처럼 아예 음식, 식당 평가하는 가이드북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 거는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옛날 거는 포켓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양복 셔츠에 주머니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던 거예요. 얇고. 그래서 어디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정도였는데. 나눠서 자기가 네. 가는 지역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한 국가, 이렇게 도시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그게 여행의 트렌드 변화하고 미슐랭 가이드의 컨텐츠의 변화하고 같이 가는 거고, 20세기 들어서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간다는 개념이 생겨난 거와 타이어와 다 같이 시대적으로 맞물려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여행이라는 것, 그 전에 사실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없죠. 사람, 물론 괴테가 무슨 뭐 유럽을 다니면서 그런 뭐 그랜드 극소수, 투어를 하긴 했으나 상류 정말 뭐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가나 여행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적인 발명품인 그렇죠. 거예요. 네. 여가라는 거는. 레드 가이드가 우리가 아는 미쉐린 가이드인 거예요. 식당 평가, 음식 소개하는 거. 그린 가이드는 여행서, 정보서. 여행 가이드북. 그리고 시작이 그린 가이드북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처음에 그렇게 볼 레스토랑에 수도 들어가기 전에는 그린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그다음에 그때도 색깔이 그린은 아니었고 아, 빨강이었는데 그렇죠. 네, 네, 컨셉은 그게 원래 컨셉인데 미쉐린 가이드가 음식 식당으로 특화되면서 원래 있었던 여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린으로 해서 빠져나와서 별도의 가이드북으로 독립을 한 거죠. 여행을 준비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미슐랭 가이드의 빨간 책이 모든 도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미슐랭 별이 들어간 도시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레스토랑들이 있지만 시드니는 아직 미슐랭 가이드 빨간북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행을 다니다가 보면 물론 유명한 도시긴 한데 아직 분명히 안 들어갔는데 미슐랭 별 받았다는 식당들을 네. 현지에 계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 그린 가이드북에 이름이 나온 거야. 오른 기본적인 맛집으로 오른 집인데 그거 오른 거 가지고 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슐랭에 그냥 올라도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서 레스토랑으로서 평가받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린북, 레드북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레드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가 들어오기 전에 그린 가이드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린 가이드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쉐린 가이드 올랐다고 그래서 굉장히 홍보하는 식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한 거지.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레드하고 그린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려고 하면 레드 한번 가이드를 확인을 봐야 되는 해보셔야 된다. 미쉐린 가이드 측에서 밝힌 별의 기준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 건
그냥 좋은 식당, 어떤 음식 카테고리 안에서 맛있는 식당을 말하는 거고. 맛있고 고급스러운 식당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당은 어떤 지역에 여행을 갔는데 찾아가서 먹어볼 만한 식당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식당에 가서 먹어보고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 식당을 데스티네이션 삼아서 여행을 계획할 만한 가치가 그렇죠. 있는 식당이라는 네. 뜻인 거예요. 그 미쉐린 가이드의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은 인스펙터라고 하는 평가원이 있고, 그 사람들은 미쉐린 가이드의 정규 직원이에요.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암행으로 평가를 해서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게 미쉐린 가이드가 내세우는 장점, 자랑이죠. 많은 영화에도 소설에도 나오는 얘기거리가 되는 그런 포인트죠. 그래가지고서는 뭐 식당들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 그 붙어 있다면서요. 이런 사람들 오면은 예. 조심해라. 미쉐린 가이드 평가원이다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한때 식당들한테서 많이 돌았던 거는 미쉐린 가이드 평가원이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4명이 오는데 2명은 한국 사람이고 2명은 외국 사람이 온다. 아 그래요? 그런 말이 우리나라는?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한국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나 프랑스, 뭐 유럽 이런 데서는 보통 혼자 오는 사람. 중년에 혼자 오는 남자. 네. 그러면 이상하다. 네. 영화에서는 2명이 예약했는데 한 명 예약 취소 혼자 온 사람. 네, 그렇지. 뭐 하여튼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예. 왜냐하면 보통 혼자서 예약을 오는 게 드무니까 네.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평가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근데 거예요. 국내는 4명이. 근데 한국은 4명이었대요. 그래서 보통 남녀가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뭐 그게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모르죠. 거고. 근데 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개인이 포크를 한번 떨어뜨려 본다. 이럴 때 어떻게 서비스하는 직원들이 네. 응대를 하는가. 그 다음에 뭐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맞아, 물어본다. 맞아, 뭐 맞아. 요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본다.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을 스카우트 한답니다. 그러니까 셰프라든가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했다든가 음식 관련된 분야에서 몇 년 정도 경력을 그렇겠죠.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훈련을 시켜서 다니는데, 지금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막 이 사람들이 쉴 수가 없대요.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구나. 유럽 한 번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전부 가가지고 아시아 하고, 아시아에 있던 다음에 또 라틴 아메리카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또 세계 다른 나라로 지역으로 진출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또 평가원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다른 지역을 보낸다는 거예요. 인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따라서 너무 한쪽으로 평가가 편향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지역 사람들을 좀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도록 노력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밝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밝히질 않는 게 원칙인 건데, 티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좀 아니요. 약간 이상한, 보통 손님 같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정도?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나는 평가원에서 노골적으로 뭘 바란다든가. 아,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거는 안 되는 그거는 거지. 정말 세계적인 뉴스가 될 만한 일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어느 분야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방 별을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그 동네 경력이 오래되면 서로 이렇게 뭉게뭉게 조금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우리가 서로 선수들끼리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싶은 않- 거죠. 그 심증이 있으면 실제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 대하는 거랑 다르게 대하나요?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다르게 한다고 애쓴다고 네, 하더라도 네. 그 식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역량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 특별히 더 잘할 것 같지만 평상시 시험 보던 애가 기말고사라고 열심히 공부 더 해봐야 성적이 더 오르지 않는 거하고 사실 맞아요.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런 게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리고 미슐랭 심사위원들이나 그걸 심사위원들을 훈련시키는 미쉐린의 입장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사 레스토랑에서 알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 포인트를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평가원들이 가가지고 매년 다시 맛을 보고 심사를 한다는 게 미슐린 측에서 밝히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2군데가 있는데 5년 동안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거 전체 그 총괄하는 분한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오. 왜 안 바뀌냐? 네. 너무 역동성이 떨어지는 네. 거 아니냐? 재미가 없다. 네. 막 그랬더니 바뀌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처음에 평가를 잘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 약간 뭐- 참 말씀 잘하신다. 막 너무 또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런 거지. 그러네 약간 참. 빅구르멍은 여기 미쉐린 가이드에 보면 요 타이어맨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이 원래 비벤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약칭으로 줄여가지고선 비비라고 부르는데 구르멍은 프랑스 말로 미식이란 뜻이거든요. 아니면 미식가, 아니면 대식가.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북의 심볼이자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빕 구르멍이라고 하는 거는 별을 주기에는 좀 모자라. 하지만 음식은 괜찮고 말하자면 가성비가 아주 좋다. 별을 못 주는 이유가 음식의 맛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비스, 말하자면 덜 고급스럽다. 분위기. 예.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식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식당들한테 이제 빅 구르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쉐린 스타보다 빅 구르멍 받은 식당들이 더 재밌고 네. 저한테는 더 쓸모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여행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별히 파인다이닝에 무슨 취미나 공부하는 목적이 있지 않는다면 이 빅구르망이 정도가 사실 아주 좋아. 퀄리티상으로 봤을 때 논란의 여지도 빅구르망에 올라 있는 애들이 훨씬 적어. 그리고 국내에 솔직히 빅구르망에 올라 있는 레스토랑들 보면 야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식당까지 알고 평가를 했지 하고 싶은데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서울 본사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좀 많이 난 것 같아. 그 직원들한테 이거 추천받나 봐요. 솔직히 야 이런데 어떻게 알았지? 근데 보면 바로 앞에 그렇구나. 그런 게 미쉐린 있었구나. 코리아가 있어. 역시 디테일에 강해. 미쉐린 코리아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강남 어디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역시 전문가랑 놀아야 이런 얘기를 들어. 폭발적으로 뛰죠. 우리나라에서 3스타 받은 한 식당은 1년치 예약이 다 찼대요. 다 찼었죠. 지금은 아니고. 다 찼죠. 지금은 아니에요. 예약해보니까 같이 되더라고. 하시겠네. 예. 하여튼 다 찼고 우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코어 시국 전에 일인데 그게 다 외국 손님들이었던 거예요. 그 식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단 매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잖아요. 이 미쉐린 가이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 처음에 미쉐린 빨간 레드북 들어올 때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굳이 이렇게 돈 주고 해야 되냐. 뭐 돈을 줬냐 안 줬냐. 한국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별을 받을 수준이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미쉐린 가이드가 어떤 나라에 진출하건 그 나라의 어떤 관광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들어오는 네. 거는 어느 나라나 후원. 마찬가지였어요. 후원이라고 후원. 하는 네. 형태. 그걸 받고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외국에 있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보고 싶어 하게 되니까 네. 홍보 마케팅 효과를 노려서 이제 그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발전이나 아니면 관광업의 발전을 생각을 하면 미슐랭 별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레스토랑 씬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 미식계의 지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점이 하나 딱 찍힌 거야. 외국에서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인데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도 먹을 만한 게 좀 있나 보다. 네.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공론의 장에 등장하지 않으면 알아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여러 가지로 많지만 미슐랭 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많은데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쉐린 가이드에서는 한식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한식이야? 그런 식당들이 상당히 많다. 한식은 한식이고 한국 재료라든가 기본적인 요리법을 활용해서 만들지만 서양에서 훈련된 프랑스 정통 요리법을 갖다가 거기다 접목시켜서 만드는 모던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혹은 음식을 퓨전, 하는 퓨전이라고 뭐, 옛날에 말했던 그런 음식을 하는 식당들이 여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미쉐린 가이드는 한식이 많다고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와서는 한식이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미쉐린 말고도 레스토랑 랭킹을 따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 별의 존재의 의미 자체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이것만 가지고 서열화 얘기를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소비하시는 분들도 옛날처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나름의 장점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의 수준이나 목적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좀 바뀌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물론 받으시는 셰프님들한테 압력은 엄청나긴 하겠죠. 미쉐린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별을 주느냐. 클래식한 고급 식당의 기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주차장도 있고 풀 먹인 테이블보가 있어야 되고 뭐 정장 입은 서비스메니까 이런 정중하고. 근데 요즘에는 모든 서비스가 좀 더 가벼워지는 트렌드이기도 해서 옛날 같은 기준이 얼만큼 그 서열화에 먹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 그럼 전에는 3스타를 받으려면 기물은 어떻게 써야 그쵸, 되고 네. 뭐 분위기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고 네.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별은 오로지 맛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단 동의는 안 하고 예, 여전히 전통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에 들어오면서 자기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양의 그 레스토랑 기준으로 줄 수가 없는 줄 거야. 수가 없는 게 있어서 아시아에 들어오면서 특히나 절대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맞아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미쉐린 가이드가 사람들이 좀 반발이 생기고 네. 시대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네. 나온 게 영국에서 시작한 월드 50 베스트 네, 레스토랑이라는 월드 게 베스트.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음식에 관계된 종사자들, 셰프라든가 음식 기자라든가 전문가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걸로 매년 순위를 매긴 거예요. 미쉐린 가이드는 베스트 레스토랑이 어디냐, 최고의 식당이 어디냐를 평가했다면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어디가 요즘 가장 트렌디하냐를 뽑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식에 관심이 많은 푸디들은 미쉐린 가이드보다 요즘은 그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을 더 참고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성공을 해가지고 요즘은 아시아 50 베스트, 라틴 아메리카 50 베스트 이렇게 그쵸. 지역별로 네. 나눠서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을 했고 커졌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어떤 자가시라든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프랑스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미식의 종주국인데 프랑스 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뭐냐면 라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알고리즘을 이용한대. 700개 이상의 전 세계의 인터내셔널한 다이닝 컨셉을 가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립아드바이저, 옐프, 모든 그런 거. 오픈 테이블, 자가 뭐 이런 애들에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냥 순위를 매긴다는. 참 프랑스스럽지 않지. 않죠.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서든 비싸든 뭐든 화제가 되는 애들이 많이 들어있죠. 정책적으로 이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라 리스트도 나중에 가서는 꽤 영향력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깊은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 몰라서 얘기를 드리면 1965년에 프랑스에서 생겼던 고미우가 고미우.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제일 최고고 미쉐린이 너무나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고급 식당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이미 20세기 중반에 지금 더 월드베스트 레스토랑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음식 자체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생겨난 게 이제 앙리고와 크리스찬 미우가 만든 그 고미오 포인트거든요. 저는 유럽 쪽에 여행을 갈 때 레스토랑 랭킹을 따질 때는 미슐랭보다 고미오 포인트를 더 참고를 하기도 해요. 20점 만점인데 보통 15점이 넘으면 이제 훌륭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 포인트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셰프들한테 더 자부심에 그래서 여러 리스트들의 장단점을 생각을 해서 완벽이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거고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둘이 앉아서 같은 식당에서 먹어도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기왕 큰 돈 내고 좋은 식당 가시면 한번 좀 다 뒤져보시는 게 또 즐겁잖아. 보통은 돈 내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대요. 더 맛있다고 생각한대요. 돈 내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냈잖아. 이만큼의 자원을 썼잖아요.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맛있어야 되는 거야. 난 실패하지 않은 거야. 내가 고른 음식, 그 식당. 오히려 맛있다. 반대로 이 돈을 썼는데 그러면서 더 화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다던데 나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식당을 다녀야 되겠네요. 같이 가서 먹고 네. 내가 한번 내보고 내보시면 저는 솔직히 정말 좋은 식당을 갈 때 제일 원하는 거는 혼자 가고 싶어요. 제가 딱 한 번 스페인에서 3스타 레스토랑을 혼자 갔었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냥 완전히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그 식당과 그 음식에 나의 기준으로 집중할 수 있었잖아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데를 한 군데 말씀을 드려보자면 프랑스 남쪽에 리옹에서 1시간 떨어진 발랑스라고 하는 시골 도시에 메종 픽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리스펙트죠. 예, 그러니까 세계 3대 여자 셰프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미슐랭 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여자 셰프인 안네 소피 픽이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이에요. 이분이 에어프랑스 1등석의 음식도 계속 대시고 전 세계 여러 곳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여성이라는 것도 독특하지만 이게 3대인가? 몇 아니, 대째? 5대. 네. 셰프를 한 예, 거예요. 파인다이닝 셰프를. 5대째 파인다이닝 셰프가 그렇게 아니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지. 사실 이 미쉐린 가이드가 프랑스에서 시작됐잖아요. 프랑스에서 미쉐린 별을 줬을 때 그 집에서 제일 처음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네, 처음에 3스타였다가 아버지, 할아버지 받다가 오빠 때에서 원스타가 된 거를 파리에 있는 딸내미가 내려가서 이제 3스타로 스타를 만든 다시 거구나. 만든 거예요. 원래 요리 안 했던.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을 가면 대를 이어서 별을 받으신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사진이 있고 식당 자체도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특히 여성 취향으로 치면 거의 전 세계 그것만으로도 최고. 또 하나는 커다란 유리 박스에 100년 동안의 미슐랭 가이드북이 쫙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100회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미쉐린 레스토랑의 성지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사실은 이 미쉐린 본사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완전 산골에 있잖아요. 프랑스 네. 산골. 오베르뉴, 우리로 치면 무진장이야. 네, 오베르뉴의 크로르 몽페랑에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음식은 디자인이나 모양은 인터내셔널하지만 맛은 진정한 프렌치라서 한국 사람 입맛에는 좀안 맞을 아닐 수도 있어. 네. 저는 서 대표님과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아내랑은 미쉐린 3스타는 안 갈 것 같아요. 나도 안 왜냐면 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는 음식을 먹을 때는 누구랑 먹느냐가 가장 중요해.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우리 아내는 떡볶이. 우리 남편은 고기하고 중국 음식. 그래서 저는 결혼기념일도 떡볶이, 생일도 떡볶이, 다 떡볶이집 갔거든요. 네. 근데 굳이 그럼 진짜 갈 필요가 뭐 있는가? 비싼 거 먹고 만족을 못 하는데. 아니, 우리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사모님 떡볶이 좋아하시는 거 다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약간 좀 느끼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가서 먹으면 제가 음식에 집중을 못하고 음식 맛을 느끼지를 못해. 아, 아직 해야 되겠다. 네. 그만. 그래서 저는 3스타보다는 2스타나 1스타 중에서 요즘에 막 뜨고 있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데들, 새로운 걸 막 보여주려고 애쓰고 최고를 하려고 애쓰는 그런 식당들이 그 에너지가 좋더라고요. 그런 데를 저는 가겠습니다. 와이프하고 그런 데를 가신다고요? 안 간다고요. 아, 그러니까 와이프랑 그분이요. 떡볶이집 간다고요. 응. 그만하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네. 그냥 나도 고깃집이나 가야지. 굳이 하나를 3스타 봤는데 추천을 해야 된다. 바르셀로나 교회에 있는 엘세이에 데칸 로카. 내가 두 번째 한 개 더 고르라 그러면 맞아. 나도 거기야. 네. 왜냐면 음식, 서비스, 분위기 다 완벽해. 컨셉, 트렌드, 그냥- 뭐 스토리. 그래서 거기는 진짜 영어로 고급 식당 가서 뭔가 다이닝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음식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식사 자체가 총체적인 경험이 되는 건데 그거에서 정말 끝판을 보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 되는 3스타 레스토랑을 손님들하고 갔을 때는 오늘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편에 잘 준비된 종합 예술을 즐기신다고 그렇지. 생각하셔라. 오감으로 그렇게, 느끼는 네. 공연 같은 거죠. 여기가 그치. 삼형제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네. 큰 형이 셰프, 둘째가 소믈리에 겸 지배인, 셋째가 디저트 셰프예요. 이 삼형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는 동네 토박한 식당, 동네 예. 허름한 식당에서 놀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셋이 커가지고 전부 이 식당을 같이 하는데 여기에 컨셉이 엄마 아빠가 다니지 못해본 해외 여러 나라들을 자기네가 가서 거기 음식과 문화를 체험해보고 이거를 엄마한테 맛보이고 싶다. 네. 해석해서 개발하는 음식들을 손님한테 주는 거잖아. 그 엄마는 진짜 그래, 맞아. 아들 셋이 사이도 좋아. 아들 셋이 각각 각 분야의 세계 최고야. 그런데다가 셋이 다 엄마를 너무나 사랑해. 거기다가 같은 동네에 셋을 다 끼고 살아.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세계 20개의 신사임당 같은 분이지. 그쵸, 그 엄마는.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율곡 같은 아들이 네. 셋이나 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3스타일뿐만 아니라 그 식당은 얼마 전에 더 월드베스트 레스토랑 랭킹에서 한국식으로 따지면 불천지비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명예 은퇴했어. 네, 더 이상 이 너무 식당들은 1등을 많이 한 거야. 네, 랭킹을 논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계속 1, 2등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을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맞아. 이렇게 해서 몇몇 1등했던 레스토랑을 빼서 불천지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1번으로 들어간 그렇죠. 거죠. 예, 월드베스트 레스토랑으로 치나 뭐 미슐랭으로 치나 기자님의 픽 인정. 물론 정말. 거기도 또 다녀오셔서 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걸 한국 분들은 얘기하시는 분이 심장이 있어. 막 왜냐면 저녁 먹으면 한 5시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졸려. 먹다가 너무 졸리고. 4시간 반. 한국 손님 중에서 불만한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난 그 가격에는 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하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한국의 3스타 레스토랑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비슷한데 그 정도 음식은 음식 15가지 주잖아요. 예. 정말 그다음에 대단해. 이거는 잘 모르시는데 그 레스토랑에 또 엄청난 미덕이 하나 뭐냐면 뭐요? 와인값이 정말 좋아요. 맞아. 예. 한국의 한 3분의 2? 아니야. 더 싸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특히 최고급 와인인데 특히 정말 특별한 와인, 비싼 와인을 유럽 간 김에 한번 드시고 싶다. 그래, 여기. 그러면 제일 싸요. 맞아.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파는 것보다도 좋은 와인이 더 싸요. 왜냐하면 와이너리들도 이 식당에서 자기네 와인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이고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주는 네, 거예요. 네. 어우, 또 흥분했다. 맞아. 어우, 정말. 유럽의 미쉐린 레스토랑 얘기하니까 프랑스랑 서유럽 생각이 나서 제가 이런 티셔츠를 한번 입어봤는데 멋있어요. 괜찮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역시 우리네 뭔가 취향이 맞아. 맞지. 하여튼 재밌게 얘기했어요 또. 예. 너무 재밌었는데 또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네. 미쉐린을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여기서 뭐 서열 같은 거에 뭐 이게 하는데 모든 게 그렇지만 음식이라는 거는 특히나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저희가 뭐 3스타를 받았건 네. 2스타를 받건 먹는 사람 입장에서 평가라는 거지 어떤 것도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예.